선생님이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을 때 부모님이 "우리 아이가요? 집에서는 그런 적이 없는데요." 라고 반응을 하시면 사실 뭐 기분이 좋진 않죠. 선생님 입장에서는 뭐 내가 좀 거짓말쟁이처럼 느껴진다든지 '부모님이 우리 반 상황 잘 이해 못 하시는구나.' 이렇게 좀 부정하시면서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잘 모르겠다.' 이런 정말 난감하고 만감이 교차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밀떡클래스 이영주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 어린이집에서 문제행동 해결과 부모와의 소통이라는 주제로 워크샵 강사로 초청받아서 출강을 다녀왔습니다. 만일세부터 5세까지 있는 어린이집이었는데요. 선생님들이 어떤 이제 문제행동으로 고민을 하고 계신지 좀 사례도 들어보고 아이들의 문제행동 해결을 위해서 부모님하고 어떻게 소통을 해야 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사실 아이들이 여러 가지 문제 행동을 보여주는 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아이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선생님 혼자서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한데 부모님들이 아이의 이야기를 전에 듣고 "네? 집에서는 안 그러는데요?" 라는 반응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답답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혹시 선생님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이의 행동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이런 반응은 굉장히 흔하게 나타나긴 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부모 교육을 할 때 참석하신 어머님이 계셨는데 굉장히 좀 참하신 스타일이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이런 고민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교수님, 저희 아이가요, 집에서는 잠잘 때 손을 빨고 자거든요. 그런데 어린이집에서는 낮잠을 잘 때 손을 안 빤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서는 양치도 싫어하는데 어린이집에서는 양치도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아마 이쯤 듣고 이런 생각 드셨나요? 뭐가 걱정인 거야? 아이가 말썽을 부리는 것도 아니고 어린이집 가서 다 잘한다, 뭐 이런 칭찬 듣는데 그게 뭐 칭찬이지. 왜 걱정을 만들어서 해? 그런데 엄마 입장은 또 그렇지가 않은 거죠. 우리 아이의 진짜 모습이 도대체 뭐야? 집에서 투정 부리는 이 모습이야? 아니면 어린이집에서 자라는 모습이야? 너무 조그맣고 소중한 첫 아이인 우리 아이를 아직 아기인데 어린이집에 보내서 괜히 아이가 눈치를 보고 있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처음 아이를 키우는 엄마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염려가 되는 마음이 들었던 거죠. 하지만 선생님이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을 때 부모님이 "우리 아이가요? 집에서는 그런 적이 없는데요?" 라는 반응을 하시면 사실 또 선생님 입장에서는 솔직하게 이야기를 한 건데 믿지 않아 주시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뭐 '내가 거짓말쟁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 우리 부모님께서 우리 반 상황 잘 이해 못 하시는구나.' 뭐 이렇게 뭐 다 부정하면 뭐 도와줄 수 있어? 도와줘야 될지 모르겠어. 뭐 난감하고 만감도 교차가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선생님께서 부모님께 아이의 문제 행동, 뭐 화가 나면 뭐 장난감을 집어 던져요, 뭐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부모님이 집에서는 그런 적 없는데요. 그런 행동 하지 않아요. 라면서 의아한 반응을 이렇게 하실 때 선생님이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지를 좀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전에 우리 부모님이 이런 반응을 하시는 그 이유, 그 마음속 심리 상태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 또 선생님이 접근하기에 훨씬 더 수월하실 것 같아서 그 이야기를 먼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선생님께서 한번 제 질문에 답을 골라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님께서는 그 사이인 우리가 아이의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왜 그런 반응 하시는 걸까요? 1 번 나를 못 믿어서 그런 것 같아. 2 번 그 부모님은 자신의 아이에 대해서 너무 환상을 가지고 있다. 3 번 아이가 금쪽이라고 하는 현실을 부정하고 싶으신 것 같다. 4 번 기분이 좀 상하셔서 그런 것 같다. 이래서 나를 싫어하시게 되면 어떡하지? 자, 이 4 가지 중에서 선생님께서는 그런 반응을 하셨을 때 어떤 마음이 마음속에서 올라오시나요? 그 4 가지 다 선생님께서 느끼시기에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너무나 당연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자, 하지만 이제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좀 살펴볼게요. 자, 혹시 1 번 '어머니께서 나를 잘 못 믿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신 선생님들은 아마
전문성에 대해서 부정을 받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속상하셨을 수 있습니다. 사실 뭐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이의 문제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뭐 기관에서 보너스를 더 받는 것도 아니고 뭐 아이가 "아이고 선생님 감사합니다." 뭐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좋은 이야기도 아니고 뭐 칭찬도 아니고 좀 불편한 이야기 하는 거 부모님이 불편해 하신다는 거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내가 불편함과 난감함을 감당하고도 전문적인 관찰을 토대로 판단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무시가 되면 굉장히 속상하죠. 뭐 속으로는 '아니 내가 뭐 아이 미워해서 그래?' 뭐 이런 생각도 또 들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아이에 대해서 좀 환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 아이는 너무 모범생이야. 착한 아이야.'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에 이제 들 수 있는 마음입니다. 아마 이제 선생님께서는 "아유 콩깍지가 단단히셨어. 내가 뭐 이런 이야기 한다고 어머니께서 알아들으시겠어?" 하면서 체념을 하시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회피 반응과 소진이 좀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솔직히 저도 그래요. 이제 부모 교육을 하거나 이럴 때 방어적인 부모를 만나게 되면은 '아 이분한테는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 들죠. 아마 선생님도 '아 철벽이야. 다음부터는 그냥 안 말하는 게 좋겠어.'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회피 반응은 우리가 스스로를 좀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하기도 한 자연스러운 자기 보호 메커니즘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선생님의 교사로서의 열정과 에너지를 소진시키고 부모는 듣지 않고 선생님을 이야기하지 않는 상황에서 제일 피해를 보는 사람은 누구예요? 우리 아이인 거죠.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에 입각했을 때 아이에게 좋은 상황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혹시 내가 이런 이야기해서 우리 어머니 기분 상하신 거 아니야? 나 안 좋아하시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드셨나요? 아마 이런 생각이 드셨다면 선생님은 관계가 매우 중요하신 유형에 속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이런 반응이 자주 나타나죠. 이런 경우에는 나는 교사로서 아이에게 좋은 선생님이 있고 싶은 마음도 있고 부모에게도 인정받고 싶다 보니 이거 말해야 되나? 양가 감정 안에서 '아 넘어가야 되나? 넘어가자니 아이에게 좀 아닌 것 같고.' 막 계속 갈팡질팡하는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조금만 더 냉정하게 이 네 가지 상황을 바라보면 사실 이 네 가지 다 어른답거나 전문가다운 반응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너무나 자연스러운 사람다운 반응이긴 하지만 프로다운 반응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자 그럼 도대체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을 텐데요. 자 우리가 자연스러운 반응을 일단 인정은 하되 우리의 반응을 좀 올바른 방향으로 교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선생님에게 뭐 우리 아이에 대한 문제 행동 이야기를 들었을 때 부모님 마음속에 벌어지는 일들 어떤 마음이 드는지를 한번 들여다볼게요. 자 부모님께서 "우리 아이가요?" 이런 반응을 보이시는 심리학적인 이유 첫 번째. 우리 아이들이 환경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그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셨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사실 저도 엄마로서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 큰아이가 이제 가정 어린이집을 이제 아파트 가까운 데 다니다가 이제 민간 어린이집으로 옮기게 됐는데 쪼끔 거리가 있다 보니까 이제 셔틀버스로 등하원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럼 제가 인제 버스가 도착할 때쯤 되면은 그 버스가 도착하는 하원 장소에 나가서 제가 이제 픽업을 하곤 했었는데 언젠가 한 번 차량 지도를 해 주시는 선생님이 저에게 이제 아이를 인계를 해 주시면서 "어머니 아이가 정말 조용해요. 제가 촬영하면서 아이 목소리 한 번도 못 들어본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당시 선생님의 표정 상당히 밝으셨고 원래 좀 싹싹하신 선생님이셨습니다. 아마 인제 선생님은 저에게 한마디 말을 건네면서 "어머니 제가 차량 지도하면서도 아이 주의 깊게 보고 있고요. 아이가 참 얌전해요." 라는 칭찬하는 의도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상당히 심란했거든요. 왜냐하면 어 제가 집에서 느끼는 저희 큰아이는 정말 수다장이거든요. 뭐 귀에서 진짜 피가 날 정도로 질문하고 계속 궁금해하고 수다스러운 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밖에서는 한마디도 안 한다. 그러니까 목소리를 한 번도 못 들어봤다라고 하니까 뭐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시점이 가을쯤이어서 뭐 적응하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시점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별의별 생각이 다 들면서 어머, 내 새끼가 어린이집 힘든데 이렇게 참고 다닌 거야? 혹시 가정 어린이집하고 달리 여기 좀 큰 어린이집은 선생님들이 좀 무서운가? 불친절한가?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죠. 사실 제가 이제 아이가 그렇게 말없이 어린이집 다닌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은 아이에 대해서 아이가 이제 어린이집 적응과 관련해서는 별로 좋은 현상으로 보이지는 않았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걸 저희 아이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어린이집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선생님들이 좀 별로인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으로 이제 생각이 번져 가더라고요. 아마 이제 많은 엄마들이 저하고 비슷하게 반응을 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제가 그 당시에 어린이집 상황을 몰랐던 것도 아니고, 뭐 그 당시에도, 뭐 저는 선생님들 만나는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자, 그런데, 아이를, 특히나 첫 아이를 키우는 많은 부모님들이 놓치는 게 아이들이 마치 카멜레온 같다는 거거든요. 엄마하고 떨어져서 홀로 사회생활을 하는 아이의 모습을 별로 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집에서 보는 모습, 놀이터에서 보는 모습, 키즈카페에서 보는 모습이 전부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어린이집에서는 양치질도 잘한대요.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아이가 다르게 느껴지고 좀 당황스러운 느낌이 이제 들게 드는 거죠. 집에서는 응석바지인데 어린이집에서 모범생이라고요? 아니 그럴 리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어머니한테 어떻게 말씀을 드렸느냐, 어머니 아이가 사회생활 너무 잘하고 있어요. 집과 밖이 다르다는 걸 아이가 이미 너무 잘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상황에 맞게 잘 대처하고 있어요. 아이가 너무너무 똑똑한 아이인 것 같아요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선생님들이 친한 친구들 혹은 가족들과 있을 때의 모습하고 원장님 앞에서 혹은 우리 이제 학부모님들 앞에서의 모습이 같으신가요? 다르시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제 사회생활이 시작이 되면서 아이들이 집하고 밖에서는 좀 다르게 행동해야 돼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저희 아이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낯가림이 좀 심한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인사하는 거 좀 힘들어 했었는데 제가 그걸 잘 몰랐던 거예요. 그냥 집에서는 굉장히 수다스러우니까 밝고 뭐 그런 아이라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 입장에서는 집은 어때요? 안전기지죠. 아이에게 가장 편안하고 익숙한 공간이에요. 뭐 그리고 이제 요즘같이 아이를 좀 적게 낳아서 귀하게 키우는 시대에는 집안에서 아이들이 불편함이 별로 없는 경우가 꽤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뭐 원하는 거 다 들어주고 뭐 내가 풍요롭고 하다 보니 집에서는 감정을 크게 터뜨릴 필요가 없어요. 부모가 무조건적인 수용을 해주니까요. 자, 그런데 이제 기관은 어때요? 사회적 공간이잖아요. 참 많은 변수가 생기게 되는 거죠. 친구도 있고 규칙도 있고 경쟁도 있어요. 아이는 그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해야 되다 보니 그 아이는 그 새로운 환경 속에서 스트레스, 불안, 좌절감을 처음으로 외부로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물론 그걸 태생적으로 잘 다루고 참아내는 아이들은 그런 게 좀 티가 잘 안 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기술을 익히지 못하거나 좀 태생적으로 혈기왕성한 아이들은 그런 불편한 환경, 새로운 환경에서는 본능에 근거해서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부모님은 집에서 본 내 아이만 알고 밖에서의 모습은 모르니까 그 사가 전하는 이야기가 낯선 이야기가 돼버려요. 그리고 본능적으로 사실 팔은 안으로 굽잖아요. 그러니까 믿기 어렵게 느껴지고, 그래서 뭐 선생님을 의심하는 의미에서라는 그런 의도라기보다는 제가 경험하지 못했던 모습이에요. 집에서 본 적이 없어요 라고 하는 반응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 경우는 이제 부모의 심리적인 방어 기제가 발동하는 경우입니다. 물론 또 다른 경우가 있기도 해요. 이 아이가 정말 이상한 아이가 아니라는 이런 것들을 어필하기 위한 경우인 거죠. 방어 기제일 수도 있습니다. 바깥에서도 금쪽인데 집에서조차
그런 문제 행동을 한다고 인정을 하게 되면 말 그대로 우리 아이는 문제 아이인 거예요. 집에서 내가 돌볼 때는 그런 문제 없다. 그 얘기는 뭐예요? 얘 문제 없는 앤데 기관에서 선생님이 우리 아이 다룰 줄 몰라서 벌어지는 일이야. 내 아이 잘못 아니고 내 잘못 아니야. 그러니까 선생님 잘못이야. 라고 하는 뉘앙스로 나를 방어하는 경우라 볼 수 있는데, 특히 양육 효능감이 좀 낮으신 경우에, 사실 또 뒤집어 이야기하면 우리 아이에 대한 불안이 있으신 경우에 이런 반응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문제가 없다, 우리 아이 문제 없다라고 증명해서 문제의 소지를 교사에게 넘겨서 나는 뭐 괜찮아 라고 이제 좀 확신을 갖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부모님들은 특히나 이제 내가 참 잘 못하고 있다라는 죄책감들이 있어서 우리 아이가 문제 행동을 했다라는 그런 지적을 받으면 자기 자신에 대한 비난으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혹은 그동안 좀 뭐 약간 이렇게 모범생으로 잘 살아왔던 분들은 내가 좀 좋은 부모여야 된다라고 하는 압박감이 좀 강하신 분들인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실수록 작은 지적에도 좀 방어적으로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혹은 불안이 좀 강한 부모이실수록 현실을 좀 부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내가 뭔가 잘못해서 이런 행동이 나타나는 건가? 뭐 내가 부모로서 좀 부족한 건가? 라는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우리 아이를 누군가 지적했다? 내가 공격받았다. 나 공격받았으니까 나도 방어해야지. 이제 이런 이제 구조로 발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환경의 문제다. 애들이 많으니까 그렇죠. 그 아이는 좀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해서 그래요. 이런 식으로 이제 외부 요인이나 선생님 탓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것도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부모님이 조금 두려우시구나. 죄책감이 있으시구나. 그래서 이렇게 반응하시는 거구나. 그게 나에 대해서 어떤 무시를 한다거나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좀 마음이 버거우셔서 요런 반응을 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시선을 좀 가지시는 것도 좋습니다. 선생님 잘못이 아니라 그냥 방어하고 계시다. 방어 기제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다는 거죠. 자, 세 번째는요. 이제 교사하고 부모의 관점이 좀 다른 경우입니다. 교사인 우리는 여러 아이들의 비교를 하면서 이제 아이들을 집단 안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부모님은 대부분 자기 아이만 집중해서 좀 보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제 얼마 전까지 엄마가 이제 밥을 떠먹여 줘야지 아이가 먹을 수 있는 아이였어요. 그러니까 이유식을 떠먹여 줬던 아이인 거죠. 근데 어느 날 가방 들고 어린이집 가서 스스로 밥을 먹는 것 자체가 너무 대견하고 '많이 컸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기대치 이상으로 이 아이가 잘하고 있어요. 근데 선생님은 또래 아이들 속에서 아이를 바라보다 보니까 다른 애들은 포크로 반찬 집어 먹는데 이 아이는 포크를 못 쓴다. 그러면 또래에 비해서는 이 아이가 좀 더딘데 라는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이의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제 부모님은 '왜 잘하고 있는 아이를 지적하는 거야? 우리 아이 미워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들여다보시니까 어떠신가요? 이제 우리 부모님께서 "저희 아이가요? 안 그러는데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냥 선생님을 오해하거나 선생님이 이야기하신 것을 믿지 않아서라고 하는 의미이기보다는 "제가 아이를 잘못 키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저 되게 노력하고 있어요. 지적하지 마세요. 슬퍼요." 이런 의미로 번역이 되셔야 한다라는 거죠. 사실 교사로서 방어적인 부모님 만나면 정말 힘들죠. '내가 뭐 잘못했지?' 그리고 이제 막 주마등이처럼 그동안 내가 아이한테 잘해 준 거 막 머릿속에 흘러가시잖아요. '아우 내가 이렇게 정성을 쏟으면 뭐 해. 알아주지도 않는데 뭐 이 부모님 왜 이러시는 거야.' 배신감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게 선생님이 하셨던 노력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나를 보호하기 위한 부모로서 연약한 부모로서의 반응이다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부모님도 그렇고 우리 선생님도 그렇고 모두 아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잖아요. 자, 그럼 이런 상황 알겠어. 그럼 어떻게 우리가 부모님한테 반응하고 대화를 풀어가는 게 좋을 거야? 뭐 이런 이제 의문이 생기실 텐데 영상이 너무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 이 주제의 연장선에서 전문가답게 대응하시는 방법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질문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